되시겠지? 그러면 할법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는 흥행을 몰고 수 있다. 물론 이 공부 자체가 흥행을 갖다 생각하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모순이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겁니다. 예,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그러면 이 활법의 단계 막 왔다 갔다 내가 했던 걸 갖다가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래 조합하고 저래 조합하고 막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뭔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정연한 법. 이제는 이런 사법과 정법의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 아닌 뭔가 말할 수 없는 정연한 법이 머릿속에서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정법, 바를 정자에 아주 지극하고 바른 법이다. 이 법은 사실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거기서 또다시 한 단계 올라가니까 그런 법은 다 필요 없더라. 한마디로 무법. 법이 없음이 법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점 얘기했죠. 점이 바로 이 단계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점을 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식도 좀 맑아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내공이 조금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적중률이 높으려면.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집중만 한다면 그 적중률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때문에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 이 단계를 우리는 하고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거창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가 공부하는 단계가 여기라는 걸 알아야 여기 안주하지 않고 궁극의 목표는 여기라는 걸 갖다 생각하면서 가야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서 벽에 몇 번이고 부딪혔어. 왜? 나는 이 글자에 뭔가 다 있을 줄 알고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막히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 이면에 뭔가 있는지를 갖다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의 현재 어떤 그런 수업 진행 방향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의 관점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셔야 저하고 수업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 명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날이 앞당겨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수업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부적인 측면, 조우적인 측면, 형충해합의 측면, 그리고 격국과 그래서 또 잡다하게는 식강론, 자연법적인 관점 등등 이런 무령법적인 그런 것들도 신살 일부하고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관점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또 지금이 초중급 정도, 초급 정도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덤성덤성하게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포인트 찝어가지고 핵심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났을 때 사주를 갖다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기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은 약속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하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진행되는 그 방향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어요. 상편이 그러니까 16주가 되고 하편이 16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16주, 지금 상편의 16주 과정에서 대략 보면은, 어떤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식간론적인 어떤 그 자연법적인 어떤 대충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형충해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여기서 갈 거예요. 지금 상편에서. 예. 근데 처음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처음에 진행할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 그거. 그래서 이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아니면 아는 거니까 조금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쉬우신데, 형충해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명하는 어떤 방법은 뭐냐면, 자, 실제 그릇을 판단할 때는 그런 조우, 억부, 격국을 가지고 그릇을 판단하고요. 실제 세운에서 덕시를 따질 때, 올해에 이 사람이 돈이 들고 날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때는 형충해압의 관점에서 세운을 파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릇, 글시적인 관점, 이 그릇을 파악할 때는 억부와 조우, 격국의 관점에서 일단 그릇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세운을 판단할 때, 시기 판단할 때, 특히 달 판단할 때는 형충해압의 논리로,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가 12운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 부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가볍게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가시면서 뒷부분에 조금 집중하셔서 하시면, 상편의 단계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일단 수업의 진행 방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내드린 거,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카페.다음.net을 해가지고 슬러시 그 다음 JS 7000B를 주소창에 딱 치시면 바로 월정 입체역학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바로 다음부터는 월정 입체역학을 바로 다음에서 치시면 바로 카페가 바로 뜰 거예요. 카페에서 찾으시면.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1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1강 첫 단추 음량의 분류 작업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저쪽에 하나 줬지. 그거 남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안 오셨네. 저쪽에도 하나 줬는데. 1, 2, 3번 이거고 누구들은 수상 받으셨습니까? 아니 하나예요. 안 받으셨습니까? 수상은 책이 안 받으셨고 그러면은 1, 2, 3번 요 뒤에 이거 안 받으셨죠? 수상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거는 받으셨어요. 자, 이거 여기 받으시고요. 수상학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지금 명리하시는 것만 한번 펴보십시오. 자, 1페이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바로 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명리 초급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1강 돼가지고 그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뜹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강 첫 단수 음량의 분류 작업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첫 문장을 갖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량은 근본적으로 하나이지 하나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차평진전의 앞구절의 내용을 갖다 잠깐 인용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천지지간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뿐인데 오직 동과 정이서 음량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자, 이 음량을 다시 둘로 나누면 음의 시작이 소음,
즉 다시 말해 금이 되고 그게 이런 것이 바로 수, 태음, 수라고 한다. 자, 또 양의 시작을 소양, 목이라고 하고 그게 이런 것을 태양, 화라고 한다. 그리고 토는 이 모두가 응결된 상태이다. 자, 가로에가 청간토는 중립에 가까워서 주변 상황을 보고 분류한다 이래놓고 지지는 왕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변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지는 청간처럼 순일한 에너지가 아니라 응결된 혼합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래놨네요. 일단 자, 그 위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사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딱 사주를 봤을 때 일단 대분류가 필요해요. 내 창고 안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번잡하게 지금 돼가 있어. 일단 그 작은 물건들은 이쪽으로, 큰 물건들은 이쪽으로 쫙 한번 구분을 갖다가 한번 해봐요. 아니면 내가 밖에 외출할 때 쓰는 옷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어떤 옷들은 이쪽으로. 자,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도 첫 번째 단계는 대분류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좁혀져서 나가야지 일단은 된다.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제 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수가 되어버리면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딱 보이는 순간 그걸로 그 이미지로 그냥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은 우리는 아직 치용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좁혀져서 나가는 거. 대분류, 또 쪼개어서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첫 단계가 뭐다? 음양의 분류 작업. 그래서 여기서 음양이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크게는 수와 화가 있을 거고 한데 그러한 개념적인 측면을 갖다 좀 더 확장 해석해가지고 어차피 음양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어떻게 이것이 음이다, 이것이 양이다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쭉 언급해놓은 것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쭉 나열해놨습니다.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 음과 이 우주에는 하나의 기가 있었는데 그게 둘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또다시 둘로 나뉘어졌어. 이것이 현실적으로 5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오행이다. 그러면 이 우주의 만물은 실제로는 이걸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로 지금 작업하기 전에 조금 소급해 올라가가지고 2단계부터 한번 밟아보자 이거라 지금. 2단계부터 한번 밟아보자. 하면 2단계를 규정 짓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닌가? 되겠죠? 자, 그러한 의미로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라고 하고 이걸 수라고 만약에 가정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걸 양이고 이걸 음이라고 가정했다면, 자, 양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양의 극단은 화입니다. 자, 양의 시작은 목이 되겠죠. 음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음의 극단은 수가 되고 음의 시작은 금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아우르면서 결합했다가 분리했다가 이렇게 조합했다가 저렇게 조합했다 하는 작업은 토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다시 읽을게요. 청간토는 중립에 가까워서 주변 상황을 보고 분류해야 하고 지지는 왕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변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이 내용도 다음에 할 내용에 다 섞여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한번 꺼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뭔 말인가?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인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표되는 간판을 뭐라고 내걸었습니까? 오행 중에. 목이라는 간판을 지금 내걸었어요, 이 사람. 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은 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실제 얘가 목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목의 기능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대표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지를 확실하게 목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부터는 안 돼요. 자, 볼게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인, 무, 병, 갑이 있습니다. 자, 인이라는 도가지를 딱 보니까, 자, 여러분들 유치하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 생각하시면서. 자, 도가니를 딱 보니까 안에 무병갑이라고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게 내용물이 보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져가지고요. 이거는 목이 될 수가 있고 가장 강력하니까 목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는 여기서는 기능적으로 여기서 모광절이기도 하고 대세가 목인데서 지가 나와서 이게 세력을 갖다가 장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의 어떤 기능은 일단 좀 작다라고 봐요. 아주 미미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뭐 뿌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뭐 세력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병이라는 거하고 갑이라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목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화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 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 인목이 원국에 들어갔는데 화세가 강하다 하면 화세로 엎어져서 화로 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원국의 상황이 수나 목의 세력이 강할 때는 목으로 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런 걸 그럼 도대체 왜 하는데 그 복잡하고 그냥 목이라 하면 되지. 잘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운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용신으로 목이 용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되겠죠? 근데 모군이 왔어요. 근데 모군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주에서 목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때만 길하게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이 왔다고 무조건 좋다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대표적으로 이것보다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지지는 순이란 에너지가 아니라 혼합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봐서 얘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지 저게 왔을 때 좋다라고 이야기해 줄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 줄지를 갖다 결정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무술이든 어떤 분야의 고수들일수록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현란한 기술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시다 보면 근본을 놓치는 수가 많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하지만 저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꾸만 현란한 걸 많이 찾아요. 자, 하지만 금방 이야기한 이것이 자, 운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심, 이렇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야, 역시 시간이 참. 자, 1번. 목화와 금수의 분류. 자, 음양의 분류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수와 목화의 분류입니다. 자, 거기다 적어놨네요, 여러분. 천간의 분류야. 천간은 순이란 에너지니까 그것 자체로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 하지만 지지만 한번 딱 볼게요, 여러분. 지지를 딱 보니까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됐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저기는 양,
이쪽은 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고 뭔가 하나 딱 이야기하려다 잠깐 머뭇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저기서 음양으로 분류했다. 그럼 사주를 딱 봤더니 어떤 사주를 봤는데 5월에 뭐 인시를 받아가지고 미일에 뱀 띠고 이래가 막 뭐시 인에 목화가 막 딱 성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면 화세가 치열한 사주이구나.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는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한 거는 무엇이냐? 누구나 다 뭐 목화는 양, 금수는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합된 에너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혼합된 에너지. 그러면 얘네들이 한마디로 말해가 변신을 잘해요. 변신을. 아주 여러분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배신이고 아주 변화무쌍한 글자들입니다. 자, 왕지들은 걔네들이 내용물 자체가 뭡니까? 순이라죠. 목이면 목, 화면 화. 그래서 왕지들은 얘네들은 잘 변심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자, 근데 진술충미와 인신사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얘네들은 막 그냥 촉촉촉촉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는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죠. 목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옆에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자, 첫 번째로 지가 토니까 토일 수 있고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일 수 있고 인묘진, 목국자일 수 있죠. 목에 세력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가 될 수 있다 입니까? 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토가 될 때는 주변에 목이나 수에 또 에너지가 없고 토일색일 때, 화토일색일 때는 그냥 토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옆에 신자진으로 내가 신이 있고 뭐 자가 있어 버렸다. 이러면 이거는 토로 보시면 안 되고 거의 수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완전히 국을 짰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국을 안 짜면 수다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의 세력으로 많이 가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묘목이나 인목이 옆에 떡하니 있을 때는 이거는 목으로 논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화. 사화는 첫 번째 본 모습인 화. 맞죠? 화로 놓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뭐로 놓을 수 있습니까? 금으로 놓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글자도 딱 왔을 때, 옆에 신유금이 있을 때, 특히 유금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금으로 싹싹 돌아가 버려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미를 한번 볼까요? 미는 뭐가 있습니까? 미는 그냥 토이고, 자, 목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화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일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빨리 한번 가볼게요. 술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토이면서 화이면서 금일 수 있다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수이면서 목이면서 그죠?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토, 금, 그 다음에 토금, 수도 되고 해자축 수국자니까. 자, 일단은 이 정도로 개념을 딱 잡으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네 글자는 여러분들 아주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요? 예. 자, 진이라는 글자와 다시 적을게요. 진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와 여기 술이라는 글자와 여기 해라는 글자. 얘네들은 아주 문댕이니까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완전 진짜 사기의 달인들입니다. 얘네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다른 글자들은요 변해도
음량이 안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목에서 화로 바뀌고 금에서 수로 바뀌고 수에서 그래서 음량의 이 범주를 넘어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이 글자들 잘 보세요. 지는 분명히 양의 범주에 있었죠. 근데 신자진 짜버리면 음의 범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사라는 글자 한번 볼게요. 분명히 화, 양에 있었죠. 근데 사유축 짜버리면 이거는 음의 세계로 넘어가 버려요. 자, 술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음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얘네들도 인옷을 화국 짜가지고 양의 세계로 넘어가 버려요. 자, 해라는 글자도 분명히 음의 세계에 있었는데 해면이 짜버리면 목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다고. 양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다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 볼게요. 문을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화가 용신이라. 화가 용신인 자가 사운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운이 딱 왔는데 이 사라는 글자를 딱 땡겨 올라오니까 원국에 금이 있어버리면 이 사람한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좋을 듯 하다가 말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거를 180도 바꿔버리니까 이 네 글자를 중요하게, 특히 사와 해. 완전히 예상을 바꿔버리니까 아주 이건 잘 봐야 되는 글자라 이 말이에요. 해 역시도 수가 용신인 자였는데 원국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되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자연법적인 관점에 조금 이렇게 비중을 갖다 두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 기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만큼 이 해라는 글자는 실제로 불이 치열한데 들어가 버리면 목의 작용으로 불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결과를 보면 돼. 수가 용신인 자가 해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통변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좋을 듯 하다가 흉하게 된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장사 시작했다가 완전히 말아버리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조우적인 측면하고 억부적인 측면의 분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접근되는 부분은 자, 사대운이 왔는데 그러면 대운이라는 개념은 조우적인, 기적인 의미 아닙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억부적인 관점이라 이거예요. 생극재화의 논리.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나중에 할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단순하게 전부 다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 이게 다 잡지 마시고 여기에만 일단 포인트를 오늘 잡고 넘어가시되, 어떤 포인트? 특히 사와 해에 두는데 이 두 글자는 아주 변화무상한 놈들이니까, 나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놈들이니까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오늘 여기 진도는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이왕 나온 김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에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내용을 갖다 좀 덤성덤성 가는 것보다 할 이야기는 다 하는 게 나으니까. 자, 그래서 저도 최대한 나름대로 실제로 이 진도를 나가면서 초급 과정이긴 하지만 초급에 맞는 실전 통변까지 계속 곁들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캐치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도대체 왜 하노, 피곤하게? 그럼 실전에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쓰이노? 자, 자, 일단 요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된 어떤 사주가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가정해가지고 딱 봤는데, 물론 다른 한 개씩은 섞였겠지. 딱 봤는데 대체적으로 대세가 목화로 이루어진 사주가 있을 거고 화토로 이루어진 사주, 토금 이렇게 쭉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사주가 뭡니까? 자, 1등부터 한번 꼽아보세요. 순서대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있어. 이런 사주가 왔는데, 실제로 구분은 뭐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순서부터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제일 안 좋은 게 어느 겁니까? 여러분. 4번? 금수. 자, 좋다. 4번. 또,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 또. 남자고 여자고 없고와 좋아 그런 걸 다 기준해서 어디 그런 거는 그렇죠.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이것만 이제 봤을 때. 남자 여자 기준을 또 틀리네. 예,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 3번. 토금. 그럼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그럼 금방 금수로 말씀하신 기준은 뭡니까? 금도 예. 금이나 수를 쓰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떤 기물을 만들기는 제일 난감하지 않나.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자 한 것은 금방 쓴 이론을 한번 써보고자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음량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음량을 했으면 한번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주의 목적은 뭐냐? 중화. 아, 약장사 같아네, 오늘. 예, 중화입니다, 중화. 얼마 안 하니까 하나씩 사세요. 자, 중화인데, 그러면, 음량의 중화가, 여러분들, 음량의 중화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중화의 요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크게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러면, 음량의 중화가 흐트러진 게 두 개씩 있더라도 흐트러진 게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맞중해서 두 개가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목화와 금수가 1등으로 나와야 돼요. 1등으로 안 좋아요. 왜? 같은 쪽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치우쳐져 버렸으니까. 금수와 목화는 화로 치우쳐져 버렸고, 수로 완전히 음으로 치우쳐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나올 게 화토입니다. 특히 토가 조토일 때. 섭토는 여기서 안 돼요. 섭토는 괜찮은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화토일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토금이 되겠죠. 이제 3번. 왜? 토는 중화직이니까 그거 자체로. 그리고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치우쳐진 에너지가 아니라 조금 치우쳐지려고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극단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목. 이거는 왜? 음과 양이 나름대로 조화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돼요. 이분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토일 때. 실제 삶에서는. 그러니까 학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 사주를 볼 때는 화염 조토 사주가 훨씬 더 퍽퍽하게 살아요. 진짜로 삶이.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되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할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감 잡아주셨을 거라. 뭐? 그러면 저렇게 음량이 치우쳐져 있을 때 통변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통변 뭡니까? 음량이 치우쳐진 사주한테 딱 왔을 때 첫 번째 통변. 그러니까 추울 때는 더운 지방에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니요. 좀 더 직접적인 통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육친이 안 좋아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딱 치우쳐진 사주 왔으면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한 70%가 육친이 안 좋아요. 자, 육친은 뭡니까, 육친은? 육친은 첫 번째 어려서는 부모고요. 커서는 남편이고요. 좀 더는 자식까지도 봐요. 이걸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돈도 들어가는데 돈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은요 이렇게 거의 치우쳤다 하더라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자, 세 번째 이제 양념으로 하나 더. 성격. 한마디로 좀 치우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성격이 보통 아.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실제로 어린애들 왔을 때는 이것부터 통변하면 돼요. 이거하고 이런 것들. 근데 나이 든 사람 왔을 때는 이것부터 쑤시고 들어가야 돼요. 육친부터 쫙.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엄량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여기서는요, 엄밀히 따져가지고 종격도 예외는 아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종격도. 근데 돈은 되던데 실제로 육친 관계에서 2% 부족하더라고. 진짜 이거는 내가 임상에서만 느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종종 봤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주에서 음량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졌을 때는 이러한 통변이 육친, 건강, 성격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찔러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 하지만 아주 적중이 높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음과 양으로서의 치우쳤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자 핵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주의 천간에 막 화가 막 일색이다. 이것만 봐가지고 화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의 일색이다. 이것만 가지고 무엇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월지. 두 번째, 시지.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월지와 시지는요, 기적인 측면을 갖다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기와 지를 일단 나중에 분리를 할 건데요. 세적인 측면과 기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니까 그 영향이 아주 크단 말입니다. 실제로 명리는 태음역에서 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절은 뭡니까? 기운, 기의 중요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월지의 비중은 저는 과장해가지고 70%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월지가. 그래서 실제로 고증격국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 고증격국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들은 보면 월지의 중요성을 갖다 아주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습니까? 겨울이라 하더라도 낮은 날이 조금 낮고 밤은 그만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많은 쪽이 시란 말이에요. 또 월 외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일지와 그 연지를 갖다 보는데, 자, 이건 조금 차등을 둬서 보십시오. 첫 번째, 기적인 측면으로 포커스로 볼 때는 시지 쪽을 조금 더 잡아주고요. 세력적인 측면으로는 일지를 조금 더 잡아줘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일지. 내 바로 밑에서 뿌리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억부적인 측면으로, 세력적인 측면으로 들어갈 때는 일지를 조금 더 세력을 크게 봐주고요. 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시지를.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조우의 포커스가 클 때는 시지를 조금 더, 억부의 포커스가 클 때는 일지를 조금 더. 되시겠죠? 조우를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월지에서 내가 겨울생이라면 월지에서 또다시 조우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지에서 봐야 되는데 월지를 제외한 다른 지에서 볼 때는 시지에 있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내 말은. 이해되시죠? 조우가 만약에 그죠? 화가 용신, 사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운이 일단 받쳐줘야 되는데 대운은 일단 운은 끝나고 원국에서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조금 늦었고 사실은 진도를 갖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못 나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가웠고 앞으로도 계속 좀 같이 끝까지 가셔가지고 대신에 억지로 가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저하고 인연 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초보 단계에서 뭔가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갖다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가실 때 절대 100%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셔가지고 나름대로의 눈이 조금이라도 조금 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